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이름만 보면 그냥 반도체 회사 같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 회사를 봐야 하는 포인트는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배터리 보호회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더 작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쓰게 해주는 기술을 하는 회사예요. 스마트폰, 웨어러블, 전자담배 디바이스, 그리고 일부 배터리팩 영역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사업보고서와 최근 리서치들을 보면 ITM 반도체 매출의 큰 축은 2차전지 보호회로 사업이고 POC와 PMP가 대표 제품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PMP는 기존 PCM 대비 소형화, 안정성,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보호회로 쪽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단순히 작은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터리 보호회로는 제품 안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발열, 안정성, 내구성과 직결되는 부품입니다. 특히 기기가 얇아지고 고성능화되고 발열 관리가 더 중요해질수록 보호회로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리서치들에서도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함께 발열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고사양 보호회로 채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좋은 기술 이야기만 가지고 주가가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시장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의 최근 숫자는 솔직히 예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6,031억 원이었고 영업손실은 69.69억 원, 순손실은 764.58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2024년에는 매출 6,479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 순이익 12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 다시 크게 흔들린 거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 회사 끝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로 꺾였고 순이익 쪽은 적자 폭이 상당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들어간 사람은 겁먹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하는 건 적자의 내용입니다. 3월 초 회사 측 설명과 보도들을 보면 2025년 적자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스마트폰 구형 모델 생산에 쓰던 전용 설비에 대한 자산 손상 차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KRX 사업보고서 검색 결과에도 유형 자산 손상차손 약 592.8억 원이 잡힌 흔적이 확인됩니다. 외부 기사와 리서치에서는 이걸 사실상 빅베스 그러니까 한 번에 털어내는 회계 처리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손상차손이 비현금성 비용이라 실제 현금 유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고 이를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무구조 정상화 기반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적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업이 무너져서 계속 현금이 빠져나가는 적자고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이나 자산 재평가 때문에 회계상 크게 찍히는 적자입니다. 물론 후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설비를 손상 처리했다는 건 그 설비가 예전처럼 돈을 못 벌 거라고 인정한 거니까요. 그만큼 과거 사업 일부의 기대가 꺾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은 이런 작업 이후에 그럼 이제 앞으로 남는 사업이 뭐냐를 보기 시작합니다. ITM 반도체가 지금 딱 그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2026년 2월에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방침을 꽤 분명하게 내놨습니다. 4개 본부를 3개로 줄이고 산하 그룹도 12개에서 8개로 줄였고 팀수 역시 39개에서 35개로 조정했습니다. 적자 및 저효율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첫째, 관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및 카트리지, 둘째, 국내 글로벌 기업 스마트폰 배터리 보호회로, 셋째, 센서 사업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방산, ESS, 로봇, AI 쪽 사업 다각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걸 투자 관점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다가 효율 떨어지는 건 정리하고 돈 될 만한 축 3개의 자원 몰아줄게. 즉 예전의 ITM 반도체가 아니라 더 날씬해진 ITM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축이 전자담배 디바이스입니다. 회사는 2026년 1월부터 신규 공장에서 디바이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부가 사업이 아니라 보호회로 본업 외의 수익성 개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로 읽힙니다. 특히 리서치에서는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평가되며 향후 실적 개선의 중요한 한 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축은 국내 글로벌 기업향 스마트폰 보호회로입니다. 회사 표현이 다소 우회적이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AR 스마트 글라스 등으로 적용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보도에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S-PCM 공급 개시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아직 시간이 길지 않은 재료라 실적 숫자로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회사가 보호회로 쪽에서 다시 성장 스토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센서 사업입니다. 보호회로와 센서가 함께 가는 구조는 요즘 웨어러블, 소형 디바이스, 차세대 기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보호회로나 전자담배만큼 숫자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어서 영상에서는 미래 성장축 정도로 톤을 조절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3월 24일 공시를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는 베트남 종속회사 ITM 세미컨덕터 비에트남에 약 498.17억 원 규모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25.63% 수준입니다. 같은 흐름에서 3월 18일에는 베트남 법인 관련 채무보증 공시도 있었고 과거에도 이 베트남 법인에 대해 반복적인 증자 채무보증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베트남 법인은 2024년 기준 매출 1,498.65억 원, 당기순 손실 마이너스 207.8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공시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아니 적자 났는데 왜 자회사에 또 돈 넣어? 이거 밑빠진 독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입니다. 특히 자회사 수익성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가 계속 자금을 넣어주는 구조는 시장에서 할인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ITM 반도체가 핵심 생산 과정과 고객 대응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즉, 베트남 법인은 회사 입장에서 버릴 수 없는 생산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단순 호재도 단순 악재도 아니고 실행 중인 구조조정의 비용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오히려 2026년 실적 회복 가능성입니다. 3월 25일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2025년을 북미 물량 감소와 사업 철수에 따른 설비 손상 반영으로 실적 저점을 찍은 해로 보고 2026년에는 매출 4,129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했습니다. 매출은 줄어도 수익성이 살아나는 구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상차손 이후 감가상각 부담이 줄고 전자담배와 국내양 보호회로 매출 확대가 겹치면 이익 체력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수익 매출을 버리고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초기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6천억 넘게 팔아도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난거나 적자라면 이제는 4천억대로 줄어도 100억 남기면 시장은 오히려 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그런 체질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예측 단계고 실제 숫자로 확인된 건 아니라서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 스토리로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럼 차트와 수급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종목은 화려한 테마주처럼 매일 수급이 몰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실적 저점 통과, 구조조정 마무리, 신규 공급, 특정 사업부 흑자 기여 같은 확인 재료가 붙으면 재평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성격입니다. 즉 기대감만으로 오래 끄는 종목보다는 숫자와 공시로 확인되기 시작할 때 반응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전자담배 디바이스 신규 공장 가동률이 실제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둘째, 국내 글로벌 기업향 보호회로 공급 확대가 분기 실적으로 확인되는지. 셋째, 베트남 법인의 적자폭이 줄어드는지. 넷째, 2025년에 크게 털어낸 손상차손 이후 추가 대규모 비용 반영이 또 나오는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는 지금 아주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이 깔끔하지도 않고 자회사 지원 부담도 있고 과거 사업 정리의 후유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바로 급등한다 이런 종목으로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2025년에 안 좋은 걸 한 번에 털어내고 2026년에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이 종목은 적자 회사에서 턴어라운드 회사로 평가가 바뀌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ITM 반도체를 볼 때는 작년에 왜 망가졌나 보다.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를 봐야 합니다. 배터리 보호회로라는 본업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전자담배 디바이스와 센서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으며 베트남 생산 거점에 계속 자금을 넣는 건 부담이지만 동시에 생산과 공급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종목의 승부는 회사의 구조 조정이 숫자로 증명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끝내겠습니다. ITM 반도체는 지금 당장 숫자만 보면 무거운 종목이지만 바로 그 숫자를 털어내고 난 뒤에 회복 국면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턴어라운드 후보입니다.